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무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갑구 출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김무겸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선거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또 그 부인 김혜경 씨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그 실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심지어는 그 도지사 비서실에 근무하던 그 직원 A 씨는 본인 그 일과 시간의 업무의 90% 이상이 김혜경 씨의 그 사적인 그런 용무를 처리하는 일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참 너무나 상습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또 과잉 의존 문제, 또 갑질 문제, 또 사적인 용무를 이렇게 시키는 이런 것을 볼 때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가 경기도의 그런 왕과 왕비로 군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김무겸 총리님의 그런 여러 가지 공직에 대한 그런 태도와 또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마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그 국무총리실은 현직 도지사들에 대한 그러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감찰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도지사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은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그 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어제도 뭐 비슷한 질문을 주신 의원님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전제를 하신 대선 후보 그 가족에 관한 문제를 정부를 대표해 있는 총리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좀 여러 가지 공직 기강에 관한, 특히 광역단체장 같은 어떤 중요 인물들의 공직 기강에 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하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정권 이제 교대기가 됐을 때 또 그런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는 일, 또 국민 눈살 짚은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조금 기강을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일은 하겠습니다. 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소속 직원에게 사적 용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되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이 있고, 또한 그걸 어길 시에는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리께서 아마 분명히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총리 입장에서 여당의 대통령 후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셔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소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라는 이 민주공화국의 중요한 국민적 선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건 여러 가지 문제를 오히려 확산시킬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그러한 어떤 공직자로서 해야 할 그런 도리를, 또 법규를 위반했을 시에는 엄단해야 되는 것이 국무총리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떤 법규의 그런 정비와 함께 공직 기강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의원님 지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정권이 또 다음 정권이 이렇게 교대할 무렵에는 항상 공직자들은 조금이라도 기강이 흐트러지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인상을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지금 보니까 그 김혜경 씨가 지난번에 무슨 뭐 명절 때 제사 음식을 제수 음식을 직원들에게 시켰다. 또 그 의무용 카드로 이런 것을 남용을 했다. 이런 게 나오더니 어제는 또 보니까 무슨 그 가족 제사에 또 그 경기도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는 그러한 것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 선대위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김혜경 씨가 시킨 것이 아니고 이재명 당시 지사가 시킨 것이다. 참 가관입니다. 이렇게 이 여당이 이러한 부분에서 참 공사 구분을 못하고 이러한 해명도 참 납득하기 힘든 그러한 해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야말로 이 공직에 대한 그런 윤리관이 참 얼마나 지금 그 여당 또 민주당에서 이 땅에 떨어져 있는지 참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참 이재명 방지법 또 김혜경 방지법 이런 것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추경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간에 2022년도 정부 예산이 지금 607조,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한 60조 원 증가됐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한 200조 이상 지금 증가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참 거창한 구호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렇다 할 그런 국정의 개혁의 성과가 없이 결국은 국가 채무가 지금 GDP 50%를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다다랐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그 지금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이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고 그냥 또다시 이렇게 추경안을 지금 제출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돈 쓰는 데는 귀신인 그러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의 일각의 그런 평가 결코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많은 지원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약 한 200조 원 늘어나서 올해 607조 7천억 원. 이 본예산 중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세출 구조조정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제도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밝히신 걸로 본인은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재원 마련의 방법을 네. 여야가 모두 다 뭐 35조, 50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큰 돈을 동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방법에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자꾸 국가 채무를 발행하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건 안 되죠. 그거보다는 세출 구조 조정을 하시다. 네. 만약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하시는 것들이 정말 지금 국민들한테 시급하게 지원하는데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또 정부가 달리 동원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이제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한 이번에 국채 발행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일단 여야 추가 세수 중에서 지금 쓸 수 있는 게 가용 재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0조 정도 되는 걸로. 그 중에 3조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쓸 수 있는 거는 뭐 그렇지는 않은 거. 10조 쓸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거는 부총리께서 네. 이제 답변을 기회를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지금 세출 구조 조정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회가 좀 좁은 그런 지출 구조 조정,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그런 조정, 또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합리화 부분, 여러 가지 또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교육청 예산만 하더라도 학생 수는 거의 지금 상당히 많이 8%가 감소를 했는데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은 1.5배가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차제에 과감하게 뭔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뼈를 깎는 그런 어떤 이 개혁은 혁신을 하지 않고 자꾸 이제 적자 국채만 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미래 세대의 그 빚을 증가하는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출 구조 조정 지금 경제부 총리님 지난 1월 29일인가요? 우리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기재부 차관이 참석했던가요? 그 당시에 세출 구조 조정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기재부 측에서 하셨는데 그 뒤에 어떤 부처 간 정부 차원에서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네, 의원님. 그 세출 구조 조정이라는 거는 뭐 저희도 재정을 효율화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예산 편성할 때도 구조 조정 재구조화 작업을 쭉 했고요. 이와 같이 국회에서 추경한다고 세출 구조 조정을 하려면은 그 사업이 이미 국회에서 확정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미 SOC 같은 경우 함부로 깎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집행이 부진하다, 계약의 체결이 안 됐다 해서 저희가 뭐 이연을 시키던가 할 수는 있지만 지금 1월 달 한 달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업들을 무작위로 가위로 잘라낼 수는 없는 겁니다. 과거에도 추경이 필요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대개 2, 4분기가 지난 다음에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지금 1월 달에 2월 달에 모든 사업을 갖다 놓고 막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겁니다. 아예 잘란다는 것이 어렵다고. 아니고 각종 이제 그런 사회간접 자본의 그런 사업 일정을 조금 연기를 한다든지 그 SOC 이렇게 해서 사업, 지역 사업 얼마든지 지금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10조를 깎겠다 그러면 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SOC 부분을 사업이 우리가 활성화입니다, 테이블 위에 저희가.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죠.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전제로 아, 전제가 아니고 아까 세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정할 수 없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대개 SOC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들까지도 대개 지금 사업 착수를 하기 위해서 다 예산을 국회에서 확정을 지켜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다 잘릴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상 이란 그 부총님 잘 아시겠지만은 OECD 각국에서 재정 준칙을 정해놓고 이러한 부분이 어떤 시급한 소요가 발생해서 추경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세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을 상당히 그 원칙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월 달이라고 해서 추경의 어떤 필요성이 있어지면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출 얼마 전에 예산 편성을 해서 확정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 저는 의원님께서 세출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조정 저는 뭐 필요한 구조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의 그 회의에서 분명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검토회를 한 적이 있냐고. 예, 의원님 그거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더라도 1년이 예산 편성이라는 게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요.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또 꾸준히 1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 사업에 미리 검토도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은 이루어지는데요. 추경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삭감할 것인가는 1, 2월 달에는 너무 과거에도 사례가 없고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 저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뭐 리스트를 다 만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또 사업이라는 게 또 감액 조정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집행이 부진한다든가 여건이 변동된다든가 해서 또 감액 조정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대개 연초에는 쉽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한 공급망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한 압박이 생기고 또한 지금 외환 보유액도 지금 상당히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적정 외환 보유액이 지금 기준이 미달하는 그러한 어떤 지금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재정 건전성과 이 외환 보유고 이 문제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국가 신인도에 상당한 그 어떤 문제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는 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결국은 이 추경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그러한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존 607조 7천억 원의 기존 그 본예산 중에서 과감한 그러한 세출 조정을 통해서 이걸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정부 측에 좀 심도 있는 그러한 검토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또 개수조정 소위도 하시고 하셔야 될 텐데 지금 국회에서 지금 나오신 말대로 여야가 35조, 50조 이건 뭐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세출 구조 조정이라 하더라도 그 몇십 조씩 드러낼 만큼 그렇게 하면 앞 예산을 짤 때 그러면 그냥 이런 비전 없이 그냥 주먹국으로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꼴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여야가 국회에서 어떤 큰 틀에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시면 저희들도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또 정부안을 내서 한번 머리를 맞댈 수는 있지만은 그냥 무조건 뭐 몇십조 어디서 짜내라 그러면 그건 뭐 사실은 불가능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또 이 위기 시에 또 말하자면 국가 부채를 내려고 하는 그런 편한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지적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몇십조를 어디서 만들어 오라는 그런 말씀은 좀 저희들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 확보하면서 이런 정책을 펴주신다는 그런 제가 감사드립니다.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둬. 내버려둬. 윤희야.